이 사태에 대해서 외국의 미디어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중국의 국영 언론들도 정조우 씨가 폭우에 잠기고 있다고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천년에 한 번 있는 대홍수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임을 강조하는 그런 멘트들을 날렸죠. 그리고 발표되는 피해는 사망자 수가 처음에는 한 명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증가해가면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날 있었던 정부의 보도 지침이라는 내용이 새어나오기도 했는데, 각종 언론들은 사망자 수 등 홍수 피해는 반방 숫자를 확인해서 보도하고, 비참하거나 슬픈 내용은 보도해서는 안 되고, 이 홍수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인력들을 중점적으로 취재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7월 21일 정조 각 지역에서 참극이 발생한 다음에서야 중국 교통부는 22일이 되고 나서야 전국 지하철 조직들에게 기상 악화에 대한 비상 계획을 재검토하고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정조후에는 6천 명 이상의 군인과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에 투입이 됐죠. 그리고 이틀이 다시 지난 24일에는 중국 응급관리부 국가홍수가뭄방지 총지휘부 실무팀은 국가공무원사나 각부 각위원회, 주요 중앙기업, 너희들은 계속해서 정조시, 신상시, 허비시, 안양시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일선에 홍수 대비와 구조 작업을 지도하고 협조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24일이면 정조우에서 이미 비가 끝이는 그런 때인데 말이죠. 여기 이렇게 정조시 외에 피해 지역으로 거론된 도시 중에 신상시 같은 경우에는 정조시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베이징에서 홍콩까지 있는 고속도로를 따라서 황하를 넘어가면 바로 나타나는 첫 번째 도시입니다. 하남성 전역에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이 신상시도 피해를 면할 길이 없었는데요. 신상의 강우량은 21일 하루에 261.4ml, 그래서 정조의 최대 강우량 262.5ml를 넘었고, 그리고 이 황하의 주류인 신상시 외허의 지방들, 이 지방들도 상당히 오래된 지방들인데 계속 붕괴 조짐을 보여서 위험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결국 어제 새벽에 이 지방들을 봉합하는 데 성공했는데, 봉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바로 민중입니다. 정부는 지방 붕괴를 제 시간에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자 신상시에 있는 시민들에게 방송을 했습니다. 20세에서 35세의 남자 시민들은 가능하면 이 제방에 와서 일을 도와달라고 말이죠. 수많은 민중들이 달려와서 밤새워 일을 해서 새벽 2시경에 이 제방들을 봉합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신상시의 구호 인력이 연인원으로 10만 이상이 투입됐다고 하고, 물에 빠질 뻔한 차량을 7천여 대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대피했어야만 했던 이재민이 벌써 171만 명이고 긴급 대피자는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만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25일이 되자 관영 신화사가 허난성의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 비로소 이번 허난성 피해의 윤곽을 짐작할 수 있는데, 허난성의 137개 현에서 모두 폭우가 발생을 했고 1373개 향에서 9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자 수는 58명이라는 것이고 실종자 수는 5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람 한계 수위를 초과한 대형 저수지가 13개, 중형 저수지가 44개라고 했죠. 그래서 외허의 제방 중에 일부는 이미 홍수 예방을 위해서 무너뜨려서 6개의 방언구로 물을 흘려 보냈고, 그에 따라 수위가 내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나타난 숫자를 들여다보면 누적으로 허난성의 대피 인원이 81만 4,900명 정도가 된다고 했고, 긴급 대피가 114만 1,100명 정도가 된다고 했고, 긴급 구조된 사람이 44만 4,10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앞뒤 숫자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그 터널을 생각해보죠. 중국 리로 심리 길이라고 하는데 5km입니다. 5km에 걸친 차량들이 마구 장난감처럼 뒤집어졌는데 전체 허난성의 사상자가 60명. 여러분들은 믿기십니까? 주변에 제 중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만도 여럿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중국 정부 발표 숫자는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망자만 6,800명에 달한다, 그런 소문도 있는데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허난성의 홍수 관련해서 중국 정부 발표 숫자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수십만, 많으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잃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변에 숙박업소, 호텔 같은 곳으로 몰렸습니다. 그러자 졸지에 호텔 숙박비가 3배로 뛰었습니다. 3배로 뛴 숙박비를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날 마른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죠.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역시 농민공들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농민공들은 아이들 교육 그리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도시로 나왔죠. 이 도시로 나올 때 시골에 가진 얼마 되지 않는 재산도 대부분 팔고 나오고 도시에서 몇 년간 고생하고 노동하며 저축한 돈으로 작은 가게를 내는 것이 희망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남편과 평생 모은 돈 20만 위안으로 국수집을 차렸는데 이렇게 홍수를 만나 모든 게 절단났다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아이들이 정조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했고 남편도 정조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고향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곳에서 생존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조에서 고향으로 가는 길도 홍수로 막혀서 뚫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조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정조시가 그나마 제공하는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취약계층들입니다. 우리는 중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만일 정부가 보다 빨리, 보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피해는 훨씬 줄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큰 폭우가 오는데 그 가능성을 먼저 경고를 해야 마땅하고 경고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 급히 대피하도록 했어야겠죠. 이동통신이 불통이 되는 게 아니라 신속히 재난통신 체제로 전환했어야 됐죠. 지하철 공사도 상부의 지시를 기다릴 게 아니라 눈앞에 그런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면 급히 판단을 내리고避難을 시켰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허난의 홍수가 이게 인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더 큰 범위를 생각한다면 과연 중국의 치수, 중국의 재난관리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어쩌면 근본적으로 중국의 도시들의 인프라 자체가 이런 홍수나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것조차 의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하면서 매년 엄청난 금액을 지방도시들의 인프라 투자에 투입해 왔는데 도대체 어디에 투입을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죠. 물론 모든 것을 국가의 책임, 공무원의 책임, 그 누군가의 책임으로 미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중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민주주의 국가보다 공산주의 국가는 정부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부단대학교의 대기해양과학 교수인 우 교수는 지구온난화가 태풍으로 인한 강수량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수석연구원 라오 박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번 정조의 홍수는 지구의 온실 온난화로 인한 더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허난성 정조의 폭우 홍수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건가요? 뭐 그렇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구상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천재지변은 지구온난화 때문이겠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멀고 먼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번 허난성 폭우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태풍입니다. 중국 국립기상센터의 전타오 기상청장이 이번에 태풍 인화가 서북태평양 아열대 고기압과 합쳐지면서 대량의 수증기를 허난성으로 운반하는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됐고 그 기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런 사태가 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난성의 기상국에 따르면 이렇게 대량의 수증기가 허난성으로 오는 현상이 정조시의 지형에 의해서 바로 해행산과 보구산으로 막혀있는 이런 지형으로 인해서 강우를 더욱 촉진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인화라는 태풍은 1000km 바깥에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정조의 폭우가 오고 홍수가 난 원인으로 돌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아무리 태풍이 불고 험산 줄령이 가로막아서 폭우가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걸 천재로만 돌릴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